지금부터 조금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안전을 가장 강력하게 외치던 인공지능 회사가 하나 있죠. 근데 이 회사가 어느 날부터 미국 국방부의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직접 나서가지고 연방기관에 이 회사 제품 쓰지 말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지시를 내려버렸는데요. 그리고 여기에 비어버린 자리를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이 채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냥 먼 나라 IT 뉴스 같죠. 근데 저는 이번 이야기를 도지코인 이야기로 들고 왔습니다. 군사작전에 쓰인 인공지능 이야기가 도대체 왜 우리 구독자분들 지갑 속 도지코인하고 연결이 되는 걸까요? 오늘 그 연결고리를 처음부터 하나씩 천천히 풀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정리드려 보자면요. 이 미군에는 프로젝트 메이븐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그 뜻은 간단해요. 인공지능이 전쟁터에서 여기를 공격해, 이렇게 목표물을 골라주는 시스템을 뜻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은 원래부터 클로드라는 인공지능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클로드는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만든 인공지능이고요. 프로젝트 메이븐은 처음에 바로 이 클로드로서 구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 군의 핵심적인 인공지능 자리에 대해서 원래는 머스크가 아니라 엔트로픽이 앉아 있었다라는 거고, 근데 왜 그 자리가 바뀌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작년부터 미국의 국방부가 엔트로픽의 한 가지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합법적인 일이라면 뭐든지 제한 없이 쓰게 해달라, 이런 거였어요. 엔트로픽은 대부분 받아들였지만요, 딱 두 가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최종 판단을 하지 않는 자동 살상 무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대규모 감시입니다. 엔트로픽은 이 두 가지에는 자기 인공지능을 못 쓰게 하겠다라면서 끝까지 거부를 했고요. 그러면서 일이 커져버렸습니다. 지난 2월이었죠. 트럼프 측에서 연방기관의 엔트로픽 제품 사용을 멈추라고 지시했고, 국방장관은 이 회사를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을 해버렸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정부 차원에서 한 가지 회사한테 너랑은 이제 거래 안 해, 이렇게 선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비어버린 그 자리를 과연 누가 대신 채웠을까요? 그 자리를 채운 게 바로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 그록이었습니다. 이 법무부 자료에 인용된 국방부 인공지능 책임자의 선서 증언을 살펴보면요, 그록 같은 경우는 이미 프로젝트 메이븐 안에서 쓰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그록은 이번에 미군이 이란을 공격한 작전에서도 실제로 사용이 됐습니다. 작전 이름은 에픽 퓨리였고요. 미군은 96시간, 그러니까 나흘 만에 2,000개의 목표물에 2,000발이 넘는 폭탄을 떨어뜨렸습니다. 안전을 외치던 회사가 빠진 자리에 가장 빠르고 거침없는 인공지능이 들어선 셈이겠죠. 이런 작전 과정에서 이란의 한 가지 학교가 공격을 받았고, 이란 당국에서는 7살에서 12살 사이 아이들 168명이 숨졌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미 군들의 당국자들도 미국의 공격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코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숫자 뒤에 진짜 사람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자면요, 이 모든 게 왜 도지코인하고 연결될 수 있는지 지금부터가 핵심인데요.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건 그록 하나가 아니에요. 여기서 핵심은 일론 머스크의 회사들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의지하는 뼈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론 머스크는 올해 2월달 인공지능 회사 xAI를 우주회사 스페이스X에 합쳐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스페이스X는 6월 12일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증시에 상장하면서 초대박을 쳐버렸죠. 거기에다가 그록 같은 경우는 미국의 기밀 군사 작전까지도 투입되는 인공지능이 돼버렸고요. 그래서 정리드리자면요, 한 사람이 우주 로켓도 갖고 군사용 인공지능도 갖고 이제는 거대한 돈줄까지도 쥐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도지코인하고 무슨 상관이냐? 조금만 더 들어가 보자면요, 여기서 도지코인이 그동안 어떤 코인이었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솔직한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도지코인은 특별한 기술이 있는 코인은 아닙니다. 비트코인처럼 대단한 명분이 있는 코인도 아닙니다. 도지코인을 움직인 거는 거의 전부 다 일론 머스크였었고, 머스크가 글 하나 올리면 가격이 출렁이는 그런 코인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상당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예전에 머스크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재미있는 부자에 대한 기대감이었다면요, 지금은 나라가 의지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감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들, 지금 시장이 머스크한테 매기는 점수 자체가 한 단계 올라섰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근데 진짜 소름 돋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만든 결제 서비스 엑스머니가 올해 4월 달에 나왔는데 거기에 도지코인은 빠졌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번에 도지코인이 들어가겠다 이러고 기다렸었는데요. 정작 초기 기능은 일반 돈 위주였고 도지코인 연동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에 도지코인은 잠깐 상승했다가 24시간 만에 다시 제자리로 내려왔었죠. 이게 왜 소름 돋느냐? 일론 머스크의 위상은 나라 단위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도지코인은 그 머스크의 핵심 서비스에 아직까지 발도 못 들였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도지코인은 고점에서 80% 넘게 빠진 100원대까지도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지금 시장에 겁먹은 정도를 숫자로 보여주는 공포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0에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무서워한다는 뜻이고, 지금 이 숫자가 12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이렇게 바닥인데요, 일론 머스크는 점점 더 커지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도대체 도지코인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여기서 오늘의 진짜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도지코인을 살 때 사실은 도지코인의 기능을 사는 게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에게 걸리는 후광, 바로 그걸 산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물건 자체보다도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의 이름값을 보고 사는 것과도 비슷한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의 위상이 올라갈수록 도지코인이 받는 그 후광의 바닥도 똑같이 단단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까요? 지금 도지코인은 당분간 기술적인 변화보다 일론 머스크 관련 뉴스 한 줄에 더 크게 출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해요. 이 도지코인 자체는 아직까지 가격을 끌어올릴 새로운 쓸모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대로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요. 그러다가 도지코인을 본다면은 가격 차트보다 일론 머스크의 다음 행보를 먼저 봐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특히 엑스머니에 도지코인을 넣겠다는 공식 발표가 나오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결국에 안전을 고집하던 인공지능 회사가 빠진 자리를 일론 머스크의 인공지능이 채우게 되면서 일론 머스크의 위상은 한 단계 더 올라갔습니다. 이 도지코인은 아직까지 그 자체의 쓸모가 아니라 일론 머스크라는 후광을 사는 자산에 가깝다라는 거고, 그래서 도지코인의 운명은 차트보다도 머스크의 다음 한마디 한마디에 더 크게 달려있다는 사실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던지자면요. 만약에 정말로 일론 머스크가 엑스머니에 도지코인을 넣겠다 발표하는 날이 오게 된다면 그날 도지코인은 진짜 실력으로 오르는 걸까요? 아니면 또다시 한번 일론 머스크 후광으로 상승을 하는 걸까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알트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처럼 한 가지 종목이 수백 %씩 상승하는 경우보다는요, 오히려 섹터랑 테마가 빠르게 순환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목표가를 정하고 이 목표가에 도달했다면 수익에 대한 실현을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언제든지 시장 분위기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도 함께 필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높은 목표만 바라보다가 수익을 눈앞에서 놓치는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도 많이 존재를 하는데요. 이 단기 종합방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리한 타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요. 효율적으로 비중을 조절하고 이 목표 타점에 걸어놓으면서 우선은 팔아야 될 돈이나 이런 사실들을 잊지 않고 비중 조절 원칙 매매들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겠습니다. 더 상승할까봐 못 파는 것들보다도요. 차라리 분할 익절하고 매도하고 이런 익절에 대한 어려움이 없으셔야 됩니다. 결국에 이 투자에서 중요한 점은 수익률이 아니라 실제 수익이 중요합니다. 팔아야지 내 돈이 된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정보방 입장에 대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께서 많아지셨어요. 먼저 제일 중요하지만요. 제가 안내드리는 모든 정보방은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로서만 안내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나 혹은 댓글 링크에 있는 신청란을 통해서 신청 주시면은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고요. 이 세 가지 방 중에 필요로 하신 방을 체크해서 신청 주시면은 필요로 하신 방에 맞춰가지고 입장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리플 전용방 같은 경우에 리플에 대한 중요 이슈, 그리고 리플에 대한 단기 저점과 단기 고점, 중장기적으로 보는 중요 타점 같은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안내드리고 있기 때문에 영상 시청해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리플이라는 코인이 장기적으로 좋다라는 건 알고는 있지만 현재 같은 시장에서는 많은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께서 정말로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적당한 일부 비중은 단기 고점과 저점을 살려서 효율적인 대응을 만들어 가시고 또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더 잘 가져가기 위한 효율적인 매매하시는 것들을 추천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종합 브리핑방입니다. 장기적으로 보기에 좋은 코인들과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한 중요 시장 이슈들, 브리핑 내용이나 리플에 대한 방향성, 락업 해제 일정과 여기에 따른 움직임들에 대해서 안내드리는 종합적인 방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기 종합방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단기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안내드리고 있는 방입니다. 이 단기 종목은 말 그대로 단기 종목답게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욕심으로 인해서 타점을 너무 높게 잡아가지고 수익 실현을 못하거나 아니면 눈치 보기 매매를 하다가 이렇게 수익 실현의 기회를 놓치셨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지금 시장에서 정말 많은 상황인데요. 항상 비중 조절이 중요하고요. 매수와 동시에 목표 타점을 걸어 놓으면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 것으로 만들어서 마침표까지 잘 찍는 게 단기 매매의 핵심이다 생각을 해요. 단 여기서 중요한 거, 아무리 내가 좋아하고 시기가 좋고 스스로 괜찮다고 판단하셔도 몰빵 매매는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매번 말씀드리는 비중 조절 원칙 매매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끝으로 항상 말씀드리고 있지만요. 저는 업비트, 빗썸, 현물 매매에 대해서만 안내를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외 거래소, 선물 매매에 대한 고위험 리스크 매매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업비트, 빗썸 이렇게 현물 매매로 필요하신 분들께서만 입장 신청 주시면은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빠르게 가는 것보다 중요한 건요. 꾸준하고 길게 가는 게 더 중요한 투자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건강한 비중 조절 원칙 매매 활용하시기를 늘 응원드리겠습니다.
이 리플 XRP의 매수 매도 타점은 순간의 판단이 전부예요. 그래서 우리 신사 채널에서는 시장의 숨결 하나하나까지 놓치지 않고자 모든 흐름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이 단기 반등 구간이 열리는 순간 그 찰나의 기회 타점을 우리 구독자분들께 바로바로 전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신사 채널을 이미 구독해주신 분들 중에서 실시간 커뮤니티방 참여를 원하신다면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혼자서 불안하게 바라보는 시장이 아니라요. 함께 흐름을 읽고 움직이는 경험들을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